그래서 아시는 분이 있으면 손 흔들어 보이소. 제가 알기로는 이게 금화교육은 왜 그러냐, 우리 사화가 그 안에 보면 저 갱금이 들어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 사화에 대해 가지고 이 금화교육이 저는 나왔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이성수 선생님이 또 강의는 또 어떤 게 있는 건 모르겠지만 그 사화 안에 그 저 갱금이 그 지장간 안에 그 갱금이 이래 들어가 있어가지고 저는 그렇게 맹리하면서 그렇게 저는 알고 이래 있는데 또 이성수 선생님 또 강의는 또 어떤 면전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또 한 번 더 그 좋은 강의 하고 그러고 지금 시가 지금 9시 한 20분 조금 지났을 거예요. 9시 20분이니까 저희들 뭐 11시까지 그렇게 하는 거로 그렇게 할게요. 중간에 뭐 조금 한 5분 정도 쉴 때는 5분 정도 쉬고 그러면 1시간 한 시간은 조금 더 걸리겠네요. 막바로 하시고 쉬는 거 없이 하시는 거죠. 예, 그러면 뭐 쉬면 또 이상해지니까. 예, 그래 막바로 그러면 뭐 1시간 하시든 그는 예. 이승훈 선생님한테 하고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어제보다 인원이 확 줄어버린 것 같아요. 많이 가셨어요. 많이 가셨어요. 일들이 있으셔가지고 올리시면 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어제는 그러니까 중화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이제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도 그 사실 연장선에 좀 있어요. 오늘은 그러니까 중화를 모르면은 모르는 강의예요. 아까 금화교육 얘기가 좀 나오는데 그 자체도 하나의 금화라는 자체도 그 중화예요. 그러니까 중화가 이루어지는데 양쪽에 중이 이루어지는데 아까 플러스 마이너스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게 수화로도 중을 잡을 수가 있고 아니면 금목으로 잡을 수 있고 또 아니면 금화를 잡을 수 있단 말이에요. 금화를 잡는 게 금화교육이에요. 별거 아닙니다. 근데 이제 수화를 잡는 거하고 금화를 잡는 거 차이가 수화를 잡는 거는 이제 말 그대로 아래 위로 잡는 거지 않습니까? 금화는 입체로 잡는 거예요. 입체로 금이라는 게 쌓는 거고 화는 그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입체로 중을 찾는 것이 금화교육이에요.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일단 이렇게 소개만 들고요. 이제 시작을 하면은 이제 오늘 강의는 제가 이제 정효가 제목이 자기 역할이라는 강의입니다. 예. 근데 이제 이 정혁은 조금 신비한 얘기가 있어요. 보면 우리 동양학이라는 것이 좀 신비하잖아요, 약간. 오늘은 좀 신비한 얘기를 좀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정혁이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약간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그게 주가 됩니다. 먼저 어제 우주번화 원리 얘기를 했는데 우주번화 원리의 그 뒤편에 보시면은 그 한동 선생님이 좀 소설 비슷하게 좀 이상하게 쓴 그 글이 있어요. 부록 쪽에 기억하십니까? 뒤에 보면 좀 이상한 무슨 무화 얘기 비슷하게 이상한 얘기 썼는데 거기에 무슨 말이 있냐면요. 한도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은 앞으로는 여자가 주도권을 잡는 시대가 온다. 그럼 여자가 주도권을 잡는 시대가 되면은 큰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다라고 그런 얘기를 썼습니다. 근데 그 책을 어디 썼냐면은 1966년도에 출판을 했거든요. 그러면 1960년대 초에 여자가 주도권을 잡는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죠? 그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여자가 주도권을 잡는다면 좀 꾸덕꾸덕 그럴 수 있고 실제로 우리나라 대통령을 박근혜가 했고 여자가 했고 현재 대만 총통도 여자예요. 그리고 몇 달 전에 싱가포르 총리도 여자가 됐어요. 독일도 되고. 예? 독일. 독일은 4대째입니다. 4대째. 4대째 계속 그 여자가 하고 있고 그리고 영국도 총리가 여자고 브라질 쪽도 여자고 그러면 이제 어떻습니까? 지금 여자들이 지금 주도권을 쥐는 시대가 왔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가 예전 같으면은 상상도 못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지금은 여자가 주도권을 잡고 있는 사람은 남들은 구독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거를 1960년대 앞으로 여자가 주도권을 잡는다는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는 좀 그 당시에는 미친 사람이죠.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정욕이에요.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얘기하면 아까 이종호 선생님 얘기를 했는데 이종호 선생님이 1976년도 그 논문에 쓴 거 보면은
그분이 뭐라고 써놨냐면은 앞으로 빙산이 녹는다면 이런 말이 나와요. 1976년에. 근데 1976년도에 빙산이 녹는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나요? 그리고 아까 청산농이 나오는데 청산농에 보면 망고 해빙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뭐냐면 망고의 그 해결된다는 얘기죠. 어린 빙자. 빙산이 녹는다는 얘기예요. 1980년 전에 나왔거든요. 그때 빙산이 녹는다는 얘기를 했으면 아마 전 세계에서 보면 빙산 녹는 얘기를 우리가 제일 먼저 했다고 봅니다. 우리. 그게 다 정역계열이거든요. 그리고 그 정역계열에 보면 아까 이부 선생님이 얘기했습니다만 이부 선생님이 한 120년 된 사람이에요. 뭐 그 부가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은데 그분들 이제 보면은 그분 손자라든지 그분의 같이 있던 분들이 이제 내려오는 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은 이제 이부 선생님이 그렇다고 합니다. 뭐냐면은 그 자기 제자한테 앞으로 30년 있으면은 그 스님이 아닌데 머리를 빡빡 깎고 그런 사람이 당신한테 정역을 배우러 올 것이다. 그러면은 그 가르쳐 주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당시 때 조선시대 때는 머리를 빡빡 깎아가지고 했으면 스님 아니면 그렇게 안 깎았거든요. 총각이면 머리를 기른다든지 아니면 상투를 올리는 거지 머리를 일반 사람이 머리를 빡빡 깎고 다닌다는 거는 안 맞는 거지. 그러니까 그 당시 때면 이상한 소리, 미친 소리 또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들은 사람은 스승이 머리를 빡빡 깎은 사람이 온다고 그러니까 헛들을 수는 없는 거고. 그렇다고 그것이 이거 어떻게 일반 사람이 머리를 빡빡 깎고 나한테 또 그리고 그 사람이 일자 무식이에요. 진짜 나도 그 기억도 모르는 분이 덕당이라는 분인데 그 한글을 전혀 모르는 분인데 자기한테 정역을 배우러 온다더니 좀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스승이 하고 한 돌아가신 얘기, 돌아가실 때 이제 하고 한 얘기니까 기다려봐요, 30년을. 30년 이후에 실제로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그분한테. 그분이 누구냐면 이정호 박사예요. 근데 그분이 진짜 실제로 보면 얼굴 부분을 빡빡 깎고 그러고 왔어요. 왜 빡빡 깎고 왔냐면은 그 당시 때가 일제시대인데 일제시대 때는 대학생들이 머리 다 이렇게 우리 옛날 중학생처럼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때 다 머리 빡빡 깎고 다녔잖아요. 그렇게 하고 여기다 헛고 그거 옷 입고 그러고 다녔을 때요. 그때 있을 때. 그러고 대학생이 그러고 온 거예요. 머리 빡빡 깎고 여기 우리 고등학교 중학교 때 그거 입고 다니고 그 옷을 입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때는 당연한 건데 또 당연한 건데 조선시대 때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 정역에 그런 흐름도 있어요. 좀 신기하죠? 어떻게 그런 얘기를 30년 전에 그렇게 했을까? 그랬을까? 근데 그런 것이 누누이 다니다 보면 그런 얘기를 들어요. 또 다른 얘기냐면은 제가 또 아시는 분인데 지금 10대 중반이신데 그분이 어릴 때 열몇 살 때 하면은 그 계룡산에서 알려졌는데 노인네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 한강 남쪽에는 불야성을 이룬다. 불야성을 이룬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때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몰랐다는 거지. 근데 지나고 보니까 진짜 한강 밑으로는 뭐 지금 강남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기할 것도 없죠. 사실 뭐 저희 시대만 해도 제가 제 대학 다닐 때 술 먹으러 가면은 강남으로 가는데 가다가 이제 신사동 쪽에 한남역을 건너가서 술 먹다 보면은 버스에 끊어져서 오질 못해요. 이 북쪽으로. 그러면은 그 버스들이 총알 택시들이 줄을 서는데 한 사람 머리당 1,000원씩 해가지고 4명이서 4,000원 되면 이 한강 건너주고 그랬거든요. 이 강남은 전부 다 논밭이고 쓰지 못했거든요. 근데 술만 먹으러 이제 대학교 때 이제 또 멋 낸다고 거기를 한 번씩 가고 그랬어요. 제가 81년도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데 그것이 이제 아저씨 지금 완전히 뭐 무슨 세상이 또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미리미리 이렇게 얘기해 나가는 것이 정역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역 글자라는 것이 구조가 정역이 크게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주역도 상경 하경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보면 다 두 개씩 나눠져 있어요. 상하. 근데 상하의 의미는 크게 보면 다 대우주, 소우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주역도 이제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하나는 15일원, 11원이라는 얘기인데 언자를 쓰죠. 언자. 근데 언자를 갖다 예원의 언자로 봐도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예언하고 관계가 좀 있어요. 자, 이게 좀 신비하죠. 신기한 얘기를 할 건데, 저도 오늘 강의가 아마 조금 신기한 얘기를 할 거예요. 어떤 식이냐면, 아까 그분들이 빙산이 녹았다. 앞으로 여자들이 주도권을 잡을 거다. 아마 제가 그런 얘기를 제 나름대로 아마 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오늘 할 겁니다, 제가. 근데 이것이 한 몇십 년 지나면 이제 좀 후에 보면은 아마 당연한 얘기를 저도 아마 오늘 하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왔습니다. 사실 이런 얘기를 제가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왜냐면 시간반에 보이고 그거가 안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를 중요원리라는 강의를 그냥 하려고 그랬었는데 주최하시는 분이서
총역을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것도 때가 돼서 또 하나보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갖고 있던 아까 같이 뭐 이분 선생님 30년 있다 누가 나타난다 그런 식의 얘기를 제가 좀 이 자리에서 그냥 동영상 쪽에다 그냥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왜냐면 그것도 하나의 또 기회가 온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요. 먼저 이제 크게 보겠습니다. 이게 크게 보면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세상은 전부 다 공간의 세상이었어요. 공간이라는 건 뭐냐면 음향의 세상입니다. 음향이 부딪혀서 공간이 만들어지는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전부 다 음향의 논리였어요. 뭐냐면 우리가 쉽게 대통령이 된다는 것도 음향의 논리죠. 서로가 경쟁이 붙어가지고 하나를 뽑고 또 권투시합을 해도 뭐 싸워가지고 하나 올라가고 뭐 스포츠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렇고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전쟁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은 그 역사라는 그 안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는 전부 다 음향 역사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국가라는 것도 보면 뭐예요? 서로 싸워가지고 여기서 선을 긋자 해주고 거는 것이 국가 선이란 말이에요. 맞습니까? 네. 전부 다 음향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는 여기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 있는 전부 음향 세상에 우리가 살았고 또 그것을 이제 2차원적인 음향이라는 건 두 개 가지고 된 논리잖아요. 음과 양이. 2차원적인 세상에서 전부 다 우리는 상대적인 그 2차원적인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었어요. 그게. 규역이 나오면서부터 지금 현재까지 대략 3,000년이 됩니다. 그 3,000년 역사가 전부 다 음향의 역사고 공간의 역사고 규역의 역사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이제 그 공간 이전의 역사는 아시다시피 시간의 역사가 돼가지고 뭐 예전에 뭐 고조선이라든지 고조선 이전 시대, 뭐 석기 시대, 신석기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면은 그때는 뭐 또 그 전쟁하던 시기가 또 많이 다르잖아요. 국가라는 성립 이전 얘기예요. 그 시절은 이제 시간으로 보고요. 이렇게 보고 이 공간 세상이 끝나고 제3의 이제 세상으로 간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맨 처음에는 시간이라는 세상이 3,000년이 있었고 다음에 공간이 3,000년이 있고 앞으로 다음 3,000년이 지금 이제 시공의 세상으로 간다는 거죠. 지금 얘기가 안 되죠. 그러니까 시공으로 간다는 세상을 미리 밝혀놓은 것이 정액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좀 얘기가 안 되죠. 시공의 세상이 뭔지를 논리가 안 되죠. 제가 금방 논리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정액이 뭐냐 딱 얘기를 하면은 아까 어제 얘기했잖아요. 성이라는 것이 미리 오는 세상을 미리 그 번개하듯이 미리 알아가지고 미리 알려주는 것이 성이라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 세상에 시공 세상이 오는 세상을 미리 120년 전에 그 조선 말에 알아가지고 그걸 정리해 놓은 것이 정액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시공 세상이라고 온다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음향의 논리가 아닌 시공의 세상이라는 삼국의 세상이 이제 그때는 이제 세계의 논리가 성립되는 겁니다. 태극, 무국, 황국 이래 세계의 논리가 성립되는 시공의 세상이 온다는 걸 미리 얘기를 한 거예요. 120년 전에. 근데 시공의 세상이 뭔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시공을 제가 조금만 설명하면 금방이지 알아요. 우리는. 아까 같이 여자가 족벌을 잡고 있다면 그 당시에는 논리가 안 되는데 이미 시공 세상이 우리한테는 와 있거든요. 어느 정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면 금방 알아요. 자, 시공양은 뭐냐면요. 공간도 아니고 시간도 아닌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이 합쳐진 것이 시공이에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이 없어요. 그것이 시공의 세상이거든요. 그런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자, 보세요. 간단한 얘기로 우리가 카톡 얘기를 할게요. 카톡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딱 받으면 이것이 지금 미국에서 온 건지 중국에서 온 건지 지리산에서 온 건지 우리 옆방에서 온 건지 알 수 있어요? 카톡에 공간이 있나요? 동시에 움직이죠. 공간이 없어요. 카톡이. 그렇다고 또 카톡을 쓴 시기가 이게 어제 쓴 건지 오늘 쓴 건지 지금 쓴 건지 우리가 봐야 알지 그냥은 모르잖아요. 근데 내가 남겨놓으면 그냥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카톡 하나만 보면 거기 시간과 공간이 없어요. 그 세상이 시공세상이에요. 됩니까? 예, 그러니까 시공세상이 우리가 지금 시작은 됐고 지금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세상은 어떻게 보면 시간과 공간이 없는 시간과 공간 개념이 구분 못하는 그런 세상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대표적인 얘기를 드릴게요. 물론 그 대표적인 것이 인터넷이에요. 인터넷이 이제 시공을 만들어내는 이제 기본선입니다. 근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하이루프라는 그런 기차를 아세요? 네. 고전열차인데 하이루프라는 걸 지금 미국에서 개발됐어요. 상품 시험까지 많이 다 끝났습니다. 상품만 남았어요. 걔는 그 고전열차는요 뭐냐면 쉽게 하면 관을 만들어가지고 진공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총 쏘듯이 그냥 쏴요. 그러면 그냥 날아가는 그냥 그 캡슐 속에 들어가서 그냥 총 포탄 쏘듯이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속도가 얼마냐면 시속이 1600km예요. 그래가지고 부산에서 여기 오는데 16분 걸립니다. 이것이 다 뒤쪽으로 다 끝났어요. 지금.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앉아서 유럽 가는데 보면은 우리가 지금 부산 가서 부산에 서울 주지 반나절 가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반나절 이제 하루면 그냥 넣어서 유럽까지 가는 거예요. 서로. 그럼 전 세계가 어떻겠습니까? 하루권에 움직이는 거죠. 어때요? 공간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지금 카톡 해가지고, 야, 어디, 하나는 서울에 있고, 하나는 부산에 있어요. 야, 대전에서 이따가 12시에 만나가지고, 우리 식사하고 얘기 좀 하고 좀 가자. 그러면 이제 서로가 온단 말이에요. 우리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시공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전 세계가 그렇게 움직인다는 거죠. 이게 카이루프가 움직이게 되면은 카톡으로 해놓고, 야, 우리 유럽에서 점심 만나서, 유럽에서 어디, 아까 얘기한 대로 뭐 베를린에서 만나가지고, 우리 좀 모자, 그리고 넌 러시아에서 와라. 너는 저 아프리카에서 와라. 이래가지고 만나서 그 점심 먹고 해가지고 또 일로 오고. 그런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 끝났어요. 기술적으로. 모든 게 끝났어요. 단지 이제 국제 간에 이제 이 계약 문제가, 국제 간에 협약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이 안 돼 있죠. 그거를 서로가 계약만 좀 깔기 시작하면 그 세계 깔면은 전부 다 그렇게 움직이는 게 세상이.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하고 부산하고는 못 움직이죠. 너무 가까우니까 16분 타가지고 16분 하려고 여기로 오니까 안 오죠. 그건 KT에서 가지고 충분한 거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하이플라스 같은 건 이제 도쿄에서 우리나라 서울에 쓰고 다음에 이제 뭐 저기 중국에 뭐 시맹이나 쓰든지 뭐 아니면 몽고라 이런 식으로 건너가겠죠. 네. 그런 세상이 오는 겁니다. 그게 조금씩 준비되고 있는 거죠. 네. 그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던 세상하고 전혀 다르진다. 잠깐 얘기 또 볼게요. 거기에 큰 흐름이 있고 큰 작은 흐름이 있는데 우리가 조선시대 말이 아까 일부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120년 안 돼요. 근데 조선 말에 보면은 상투하고 뭐 아시다시피 뭐 전부 다 그 옛날 그 조선시대 옷 입고 그런 살았지 않습니까? 120년 전만 해도. 그런 것이 한 50년 일제시대 거치고 30년 지나고 6.25 한 3, 4년 거치고 한 40년 지난 이후에는 완전히 달라졌단 말이야. 옷 입고 뭐 행동하는 것이 뭐 자동차도 하고 뭐 전화하고 무슨 달라진 거나 완전히 40년 만에. 그 조선시대 사람들이 아까 했지만은 전혀 상상을 못하는 게 살잖아요. 40년 만에. 그럼 앞으로 우리 지금 우리 살지만은 우리도 우리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만 해도 우리 어렸을 때 지금 60년대 사람하고 우리하고 뭐 완전히 다르잖아요. 우리 아다시피 뭐 전기가 없던 호롱불 전부 다 호롱불을 기억하시잖아요. 호롱불 세상에 살고 뭐 우리가 부산을 가는데 어디 지방을 가는데 다 1박 2일 갔지 하루 안에 갔다 온다는 건 상상도 못할 때란 말이에요. 60년대만 해도. 경부서 생기면서 이제 처음으로 일일권이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다녔는데, 예. 지금 이제 이 아까 카톡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서 이제 시공시대가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전부 다 기술적으로 갖춰지고 그래서 앞으로 40년대에는 그 조선시대에서 그 6.25 끝나고 현대시대의 삶을 살듯이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또. 그 이행 과정인데 그 마디가 지금같이 아까 6.25 끝나고 이거는 마디가 한 60년 마디라면은 이 정형 마디는 3,000년 마디예요. 3,000년 마디. 3,000년의 큰 흐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3,000년의 공간에서 시공으로 전혀 다른 세상을 산다는 겁니다. 지금 그 과정이 지금 우리가 저희가 살고 있어요. 그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처음 하는 강의죠. 우시무시한 강의죠. 예, 예.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단지 이거를 한 5년, 3년 전만 얘기를 했어도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대감이 안 가니까. 근데 지금은 카톡이 나가서 움직이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하면 어느 정도 조금은 그럴 수 있겠다라는 것이 이게 카톡 때문에 되는 거예요. 카톡이 바뀌어가는 거죠. 우리 생각들을. 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큰 마디로 얘기하면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1D 세상에 있었고 2D 세상에 있었고 3D 세상에 있었습니다. 1D가 운기고 주역이고 정역이고 이렇게 오는데 아까 얘기했지 이 논리는 이제 오행 논리로 이제 오행이 별게 아니라 선의 논리예요. 선. 오가 중에 아니라 행이 중요한데 행. 이게 참 재밌습니다. 이게 뭐 여기 하면 길이니까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자, 행의 논리고요. 여기는 음행에는 2개 논리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부터 2라고 쓰는 거고, 여기는 3개 논리예요. 3개 가지고 논리가 되는 이제 시공의 세상, 시공이고, 이거는 이제 공간 세상이고, 이거는 시간 세상이고. 자, 이렇게 이제 크게 3,000년씩 이 3,000년 구분을 누가 냈냐면 정형에 해놨어요. 정형에. 참, 배포도 크지. 3,000년 그 흐름을 갖다가 거기다가 주형을 딱 정형에 서문에서 나왔습니다. 예. 자, 이렇게 가고요. 근데 이거를
각기 다 나왔지 않습니까? 각기 나왔는데 이거를 이제 저도 이게 이제 보면은 구조가 어떻게 되면 이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으로 이런 식으로 구조가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역은 이제 이렇게 방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정역은 이제 실제 경제 보면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어요. 실제로요. 근데 이게 이제 저는 이제 꼭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닌데 저도 어제 어떤 분이 공부하다가 정리를 해가지고 찍어놨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그냥 공부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모아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지난해로 중요원리라는 책을 하나 정리를 했어요. 예. 그래서 이 책을 전부 다 정리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다르게 되더라고요. 예. 관점이. 그래서 중요원리라는 책을 이거를 이 중이라는 관점에 의해서 이제 이거를 다 제가 정리를 했고, 예. 그러다 보니까 관점이 제가 중이 됩니다 이게. 예. 그리고 이거는 시간 개념에서 이게 한 거고요. 이 구조는 이게 점이에요, 점. 왜냐면 얘네들 걸 하나씩 그 문장들을 모아다가 이걸 배열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구조가 이런 식으로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 이거를 하여튼 종합하는, 이거 중이라는 수도 중에 종합을 하는 거거든요. 예,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걸 다른 관점에서 얘기하면 이쪽이 상하의 관점이고, 이것이 좌우의 관점이고, 이것이 내외의 관점입니다. 입체의 관점입니다. 그리고 얘가 전후의 관점이에요. 전후, 앞뒤에 바뀝니다. 좀 다시 설명할 겁니다. 전후의 관점. 이런 식으로 이제 크게 이제 대변을 하면서 지금 시대가 얘는 중은 이제 여기저기 다 끼입니다. 이렇게 끼어 들어가고요. 이 시대로 이제 진입을 하는 그런 이 과정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전자된 세상이 간다. 근데 이 마디가 움직여가는데 제가 중이라는 얘기를 왜 하냐면요. 어제 설명을 올렸듯이 이게 자전이 이게 움직이고 또 이제 공정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여기서 중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서로가 두 개의 글자 가지고 이제 음량의 두 개의 글자 가지고 이런 구조가 되지만은 이거를 외부에서 보면은 하나의 회전체가 되지 않습니까? 예? 하나의 회전체잖아요. 근데 우리 모든 이 우주에 보면 전부 다 회전체예요. 뭐 어제 천번 같이 가신 분도 얘기했지만 모든 구조가 크게 보나 아니면 이 소화물을 보나 하여튼 모든 것이 다 회전체들의 움직이거든요. 우리 인간도 보기에는 회전체가 아닌 것 같은데 실제로는 회전체입니다. 이게 기가 지금 안 보여서 그렇지 기가 내가 이렇게 이게 쌓여서 이 안에 기가 도는 거예요. 우리는 보지 못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기가 센 사람들은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보면은 느끼는 거죠 이제. 예. 기 자체가 현재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회전이. 회전을 하는데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메비우스티라고 아시죠? 예. 한 번씩 여기서 이렇게 뒤바뀝니다. 이렇게. 막 앞으로 갔다가 이게 다음에는 뒤로 당겨서 한 번씩 이렇게 가다가 한 번씩 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비우스티가 돌지 이 앞뒤가 바뀌어서 이 과정이 바로 중요한 관점이잖아요. 네. 이 관점에서 또 하나의 항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니까 이게 돼가지고 1D, 2D, 3D가 되고 이 4D를 해서 전후 관점으로 요 관점으로만 이제 점이지 않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어떻게 또 논리가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보면요, 자기도 공부하는데 동양분 공부하시는데 보다 보면은 이거 다 한꺼번에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근데 하시다 보면은 자기가 뭐 인연 있는 분야가 있어요. 예. 어떤 사람은 이걸 잘 이해하는 분이고 어떤 분이 이분이 이해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옛말에 뭘 얘기를 하냐면 이쪽에 웅기 쪽을 갖다가 이제 이게 도거든요. 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도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게 여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여기라고 부르고요. 3D 관점을 산이라고 불러서 산입니다. 입체잖아요. 그리고 이 사를 갖다가 진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진이라는 이렇게 분리가 되면 내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옛날부터 도인이라는 얘기는 옛날 얘기했던 거고, 다음에 우리 시대 때는 전부 다 영이라 부르는 거죠. 예, 이게 중심이 돼서 왔고, 이제 앞으로 이제 산에서 이제 기의 중심으로 움직이는 산인 중심으로 움직이겠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 변화의 과정을 이제 끌어가는 쪽이 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학문의 관점이 진인 관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중요원래 보면은 무중신이라는 그런 진인자를 썼던 거죠. 왜냐면 내 학문 관점은 4D 관점이다라는 걸 내가 바뀐 거예요.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각자 공부하시다 보면은 자기가 잘 먹히는 그 분야가 있어요.
예. 자, 이렇게 되고요. 제가 이제 크게 갔습니다. 근데 아까 같이 이렇게 변화하는 과정에서는 그냥 변하는 게 아니라 이 중을 거쳐서 이렇게 뒤집어져서 바뀐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아까 중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중은 이게 뒤집어서 바뀝니다. 그러니까 바뀌려면은 반드시 중으로 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중이 뭐예요? 토죠? 네, 토로 반드시 가야지만이 이것이 뒤집어져요. 얘도 이렇게 가려면은 토를 거쳐서 가는 거고, 여기도 여기로 가시면 토를 거쳐 가는 거고, 얘도 여기서 가려면 토로 가는 건데, 지금의 이 사리는 이 전체를 통과하는 토기 때문에 더 큰 토죠. 그러니까 어쨌든 토로 갔다가 다음 세계로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지금 미디 사장에서 지금 아까 카톡다지 이런 문제에서 시공세계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메비우스의 토를 거쳐 간단 말이에요. 얘기되십니까? 요 얘기를 지금 오늘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요새 유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정치인에서 얘기하는 앞으로는 4차 산업이 온다는 거예요. 그죠? VR, 예? 가상의 예, 가상현실하고 4차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 4차 세상이 한다고 그러는데, 4차 산업이 한다는데, 그걸 간단히 얘기하면 뭐냐면요. 제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왜냐면 1차 산업은요, 증기기관이죠. 예, 그러면 증기기관이 뭐냐면, 우리 사람을 따지면 심장같이 이제 이런 심장 박동수를 만들어내는 그게 증기기관이고요. 2차는 이제 전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경처럼 우리 신경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3차 산업이 이제 정보 산업이 돼가지고 우리 머리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 눈을 본다든지 귀를 듣는다. 그러니까 정보를 모집하는 이제 그 3차 산업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4차 산업은 뭘 하니까? 얘를 아까 같이 머리라든지 신경이라든지 심장을 통솔할 수 있는 뇌가 되겠지, 뇌. 토로 가는 거예요, 토. 그래. 아까 토가 반드시 거친다 그랬죠? 이 토가 뭡니까? 인공지능이죠. 그러니까 다음 시대에 올 수 있는 4차 산업의 핵심은 인공지능이에요. 맞습니까? 네. 근데 인공지능이 왜 인공지능이 저로 가냐 하면 또 다시 얘기하면 2차 산업, 우리가 3차 산업까지는 정보 시대에 전부 다 모이는 이 스마트폰이 전부 다 모인단 말이에요. 네. 모이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묶여있어요. 하나씩. 이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 크게 보면은 전부 다 묶여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스마트폰 하나씩 들고 다닌다는 거는 전부 다 묶여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앞으로 사람만 묶지 말고 사물도 전부 다 묶어보자. 쉽게 보면 뭐 쓰레기통이라든지 아니면 집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지금 버스 같은 경우는 다 묶여있어요. 그렇죠? 시내버스라든지 무슨 시외버스는 다 묶여있죠. 서로가 그 정보가. 하지만은 자가용 같은 거는 안 묶여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자경이라든지 뭐 모든 우리가 묶을 수 있는 건 전부 다 묶자. 그것이 사물 인터넷이에요.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물을 이동해놓으면 안정화된 내 손바닥에서 사람뿐이 아니라 우리가 손바닥에서 카톡으로 뭐 하면 전부 다 연결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에는. 뿐이 아니라 사물도 뭐 쓰레기통이라든지 뭐 밥알이라든지 집에 무슨 자동차라든지 이것이 전부 내 손바닥에 전부 다 모든 사물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걸 연결하는 게 사물 인터넷입니다. 쉽죠? 그러면 사물 인터넷이라는 게 또 되면 어떻겠습니까? 데이터가 여태까지 오는 데이터가 입력이 되던 데이터가 지금까지 한 10이라는 것이 움직였다면 앞으로는 100이라는 데이터가 움직이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빅데이터 시장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에 의한 빅데이터들을 판단하고 정리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필요한 핵심적인 그 토의 세상을 온다는 거예요. 이거를 분명히 세상을 간다는 거죠. 맞습니까? 하겠습니까? 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얘기하는 동행하고 봐도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밀리면 어떻게 돼요? 또 후진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인공지능 이 분야는 안 밀리기 위해서 문 대통령이 자기 집무실에다가 4차 산업의 뭐 집무실을 따로 만들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 또 지면 안 되는 거죠. 밀리면 안 되죠. 왜냐면 전혀 다른 세상으로 가는데 거기에 먼저 아까 누구 서쪽 무슨 얘기를 했는데 먼저 들어가서 어쨌든 간에 최소한 1인자를 못 되는데 2인자를 쫓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도태는 되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세상 가는 겁니다. 요게 인공지능이 끝나고 요 시대가 4차 산업이 끝나는 시대가 되면 그때 이것이 시국시대가 열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완벽한 빅데이터에서 인공지능이 뭐냐면 다시 얘기하면요. 우리 기계에다가 인공지능 붙이면 그것이 로봇이에요. 맞나요? 부르도